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족부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오늘 족부 마지막 강의고요. 네. 오늘 이제 점액낭부터, 네, 점액낭, 결절종, 신경, 근육,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였죠? 아니, 오늘 마지막 강의죠? 그래서 족부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초음파, 총론을 했고, 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뼈 관절 연고를 했고요. 네, 세 번째 시간에 인대하고 힘줄을 했고, 네, 네 번째 시간에 이제 제맥락, 이제 결절종, 이제 신경 근육, 예, 이렇게 했는데, 어, 네, 이 정도만 아셔도 임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물론 뭐 원장님들이 뭐 잘 하시겠지만,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이 해부학적 구조물 이런 거를 좀 아시고, 네, 초음파로 그 영상을, 네, 이렇게 좀 보면서 이게 진료를 한다면, 어디가 정말 안 좋구나. 어떻게 좀 치료하면 되겠구나라는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네. 오늘 점액락부터 하겠습니다. 네. 피곤하시죠? 예, 다들 늦은 시간에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점액랑,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점액랑은 이제 발목 주변에 이제 점액랑, 그 다음에 후종골 점액랑, 요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발목 주변의 점액랑은 뭐 주로 어디 있냐? 복숭아뼈. 주로 복숭아뼈 바깥쪽이 좀 많이 있죠. 네, 주로 이제 발목 주변에 있는 점액란은 뭐 복숭아뼈 가장 많은 게 이제 뭐 복숭아뼈 여기 부분 아니면 요 부분 발등 부분 아니면 안쪽 부분 가끔씩 있죠. 네. 그리고 후종골 점액란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있으면 네, 아킬레스건 심층부, 아킬레스건 표층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점액란이 있는데요. 네. 화면을 원장님 중심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나요? 최동 원장이? 이렇게? 음.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있고요. 이제 발목 주변의 점양lang형 같은 경우는 주로 뭐 마찰. 네. 주로 마찰. 마찰에 대부분 제일 많이 생기고요. 네. 마찰에 의해서 제일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가끔 타박상 타박상 이후로 좀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네. 그다음에 후순구 조명락염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는데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제 복숭아뼈 외상과 부분에 이렇게 복숭아뼈 외상과 부분에 복숭아뼈 외상과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부어 있고 말랑말랑 만져지고 말랑말랑 만져지고 부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초음파로 보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이 딱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냐? 저명랑염이죠. 네, 저명랑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명랑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거죠. 원인은 손상? 손상 이후로 이렇게 핏불에서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연랑 안은 부드러운 활액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점연랑 안은 부드러운 활액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손상으로 인해서 찢어지게 되면 안에 이렇게 출혈도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급성으로 점연랑염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네, 대부분 좀 만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네, 만성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마찰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주로 마찰에 의해서 생기거나 아니면
만성. 그러니까 뭐 어떤 손상 이후로 제대로 치료 안 하다 보니까 만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포인트 뭐냐? 활액막 비유가 보이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네. 반드시 저명락염이 있으면, 네. 저면낭염이 있으면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 활액막 비유가 보이는지. 어, 활액막 을 보시면, 네. 어, 환자분들 보시면 이렇게 저면낭염에 물이 차 있는 경우,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이렇게 물만 이렇게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깨끗하게 물만 이렇게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물만 이렇게 차 있는 경우가 있죠. 보시면 요 약간의 저했고 이런 부분들, 네. 이런 저에코 부분들이 이 활액막이거든요. 이런 약간의 저에코 부분들이 활액막인데, 뭐, 이 정도 활액막은 뭐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음, 어떤 경우, 이렇게 보시면, 이런 활액막이 이렇게, 이게 활액막입니다. 이런 게. 이게 다 활액막이에요. 이렇게. 이런 게 다 활액막입니다. 이게 다 활액막이에요. 예. 이게 다 활액막이거든요. 이런 게 다 활액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환자분이 이렇게, 뭐, 복숭아뼈 바깥이라든지 발등이라든지, 어, 말랑말랑 혹이 만져져요. 뭔가 이렇게 뭐 물이 찬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초음파를 봤을 때, 물만 차 있는지, 활액막 비유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활액막 비유가 있다는 거는 만성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을 빼잖아요. 물을 빼면 이 활액막에서 또 활액막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물은 뭐냐면 이 프로이드는 활액막에서 계속 분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진물 나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 다치면 예, 피가 나기도 하지만 진물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피 나는 경우하고 진물 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 나는 경우는 뭐예요? 피를 닦고 나서 지혈을 시키면 어때? 피가 멈추죠. 음. 근데 진물은요? 네, 진물은요? 닦으면 계속 나오죠. 네, 진물은 닦으면 계속 나오고, 닦으면 계속 나오고, 닦으면 계속 나오고, 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원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좀 빼보자. 왜 한 분들 같은 게 빼고 나면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이렇게 또 물이 찹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냐? 네. 어떻게 좀 치료하냐? 주로 이제, 이건 이제 봉침 있죠. 봉침.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봉침을 넣는 거예요. 네. 봉침을 주입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 얘기해 드릴게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네. 먼저 가장 좋은 걸 먼저 하고, 좀 안전한 거를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물을 다 빼버려요. 처음에 주사기로 물을 다 뽑은 다음에,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봉침을 주입하는 거.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네. 이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처음에 빼놓으면, 안에다가 정확하게 타겟팅으로 조명랑 안에 들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네, 되게 힘들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어, 자칫 잘못하다가 어, 저명랑이 아닌 다른 혈관이라든지 근육에 또 쏘게 되면 네, 그렇죠. 봉침 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봉침은 어떨 때 넣느냐 이렇게 지방층으로 해서 볼록볼록볼록 만드는 거 놓든지 아니면 저명랑에 놓는 두 가지인데 아까 얘기했죠?
가장 좋은 방법인 맨 처음에 안에 물을 다 빼버린 다음에, 물을 완전히 빼버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납작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동침을 주입하면 가장 효과가 좋은데, 이건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좀 자칫하면 이제, 예, 조금 이제 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기, 봉침 사이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안전한, 원장님한테 추천하는 거는,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그냥 맨 먼저 봉침을 주입해요. 아, 보통 이제 봉침 10%짜리, SBV 10%짜리 한 0.4cc 정도? 네. 0.4cc 정도를 갖다가 주입을 합니다. 주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약침을 다 빼버려요. 네. 약침하고 이제 프로이드를 다 섞인 걸 뺍니다. 이래도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러면 원장님들이 되게 쉽게 봉침을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봉침 사이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봉침 넣고 빼기거든요. 네, 봉침 넣기 빼기, 봉침 넣기 빼기 이렇게 하시다가 계속 하다 보면 이 활액막 비율가 많이 좋아져요. 네, 꼭 명심하세요. 네. 음, 보통 이제 손상 이후로 이렇게 핏불에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 일주일 이내면 어, 그냥 빼셔도 됩니다. 네, 핏불어스 물이거든요. 핏불어스 물이고 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포인트가 있어요. 어, 가끔 이제 다치고 나서 한 3주가 지났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치고 나서 뭐 3주가 지났다. 3주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물이 차는 사람들은 요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손상으로 인해서 물이 차 있는 경우, 피 플러스 물이 차 있는 경우는 거의 피를 안 빼도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다 흡수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 흡수가 돼요. 네. 근데 3주가 지나도 흡수가 안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냐? 만성화가 진행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뺀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왜요? 만성화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보시면 활액막 비율가 보입니다. 예, 보여요. 네. 그래서 급성으로 인해서 금성 손상으로 이렇게 피부에서 물이 찬 경우는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되고 안 빼셔도 어차피 자동 흡수가 된다. 네. 어?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빼면 나중에 만성화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 그렇진 않아요. 만성화 될 사람들은 아예 만성화 될 사람들입니다. 네. 초반에 치료를 잘 못한 분들, 제대로 치료를 잘 못한 분들이 만성으로 잘 빠지죠. 네. 그리고 빠질 사람들이 빠져요. 네, 빠질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걸 봐봐요. 저만하게 물이 찬 분인데, 20 정도 뺐대요. 네, 20 정도 뺐는데, 네, 빼고 나도 이렇게, 예, 어느 정도 뭔가 뭐 보이죠. 이게 저매낭, 예, 활액막이에요. 이렇게 활액막, 저매낭, 네. 예, 활액막이 비유가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또 물이 차요. 또 물이 차요. 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 예, 뺐죠? 예, 빼도 또 차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런 게 다 활액막이에요. 이런 게 다 활액막입니다. 이렇게 활액막, 이런 게 다 활액막이에요. 예. 활액막 비우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요 영상에서 보면 이게 뼈거든요. 외가 뼈인데, 이렇게, 뼈 밑에 이렇게 까만 게 뭡니까? 이거는 허상이에요. 이거 반사가 돼서 그런 겁니다. 반사. 네, 경련 반사라고 해서 이게 반사가 돼서 이 영상이 나온 건 이거 가짜 영상이에요. 네. 음,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또 발목 주변의 저명량염. 네. 네, 발목 주변의 저명량염 주로 이렇게 외상과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발등 쪽, 가끔씩 안쪽, 네, 안쪽 외상과, 네, 네, 제일 많고, 주로 이제 손상 이후로, 예, 네, 손상 이후로, 이제
차는 그 이제 활액막이 이제 찢어지면서 손상 입으면서 이렇게 피부로 불이 차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만성화로 이렇게 손상 이후로 만성으로 빠진 경우 아니면 마찰 때문에 만성화가 된 사람들은 뭐라고요? 활액막 비유가 있는 점인지 꼭 보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류마티스 있는 사람들은 활액막이 비유가 되면서 물이 차요. 네, 류마티스. 네, 통풍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성 통풍 이런 것 때문에 또 저면낭에도 물이 찰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상, 마찰, 이유 없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물 뺀다고 답이 아니에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물을 뺄 사람은 빼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빼도 좋아집니다. 네, 그렇죠. 이거 포인트예요. 물을 빼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빼도 좋아지는 사람. 네. 그리고 이제 각 원장님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뺄 생각하지 마시고 넣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뺄 생각하지 마시고 넣을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좀뭐 좋은 약침을 좀 주입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어, 보강을 할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진료를 하시면 치료를 하고 이렇게 진료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후종고 조명락염이 있습니다. 후종고 조명락염이 있는데, 예, 네, 후종고 조명락. 네. 종골, 이게 이제 종골이죠? 이게 이제 비골이고, 네, 제가 네, 경골. 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네, 경골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경골이고요. 이게 이제 종골이죠. 이 사이뼈가 이제 거골이란 뼈가 있어요. 네, 이 종골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킬레스건이죠. 네, 아킬레스건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종골 후면에 점혈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부가 있고요. 그다음 표층부가 있어요. 아킬레스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심층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지방 조직. 이 지방 조직. 요 아킬레스건 심층부에 지방 조직이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있거나 지방 조직이 염증이 있거나 예. 아니면 뭐 강시척춤이라든지 뭐 통풍 이런 거 류마티스 통풍 이렇게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물이 차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주로 여기에 물이 많이 또 차고요. 여기도 물이 좀 잘 차요. 이거는 주로 마찰. 네, 마찰 때문에 많이 생긴다. 마찰. 네, 마찰. 그래서 슬리퍼 신고 나면 바로 좋아져요. 네. 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심층부가 있고 네, 표층부가 있다라는 거. 네. 테스트로는 종고를 갖다가 쥐어짤 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또 보는 테스트가 있는데 잘 안 해요. 네. 초음파로 이게 워낙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네. 어, 그래서 뭐 치료는 뭐 저맥락용 치료는 네. 뭐 그죠? 좋은 약침 안에 집어넣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뺀다고 해서 빼면 좋아진다. 빼면 좋아지죠. 네, 빼면 좋아지는데 아까 얘기했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빼도 좋아져요.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빼도 좋아져요. 예. 그리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날 빼도 똑같이 물이 차요. 네, 계속, 계속,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계속 물이 차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도 계속 물이 차요. 네. 그래서 좋은 약침을 잘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뭐 N약침이라든지, 예, 그다음 뭐 소염약침이라든지 다른 뭐 약침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활용막 비유가 보이면 아까 얘기했죠? 활용막 비유가 보인다. 보통 후중고 조명락염에서는 활용막 비유까지는 보이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발목 주변에는 또 활용막 비유가 보이고 이럴 때는 공침을 부담 없이 넣고 빼기. 예.
오늘도 넣고 빼기, 내일도 넣고 빼기, 모레도 넣고 빼기, 넣고 빼기. 네. 그리고 사열이 또 효과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첫 주는 뭐 매일, 두 번째 주는 주 3회, 2주마다 이렇게 진료를 하죠. 총 4주, 6주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포인트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유 없이 젊은 사람들, 젊은 남자들 중에 젊은 남자예요. 젊은 남자 중에서 20대 뭐 30대 이런 젊은 남자 중에서 이유 없이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있거나 후종골 저명량에 물이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꼭 봐줘야 될 게 물어봐줘야 될 게 있어요. 당신 포도막염 자주 걸렸습니까? 천장관절에 통증이 있는지, 예. 천장관절 쪽에 통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포도막염 자주 걸렸어요? 예. 포도막염 있죠? 포도막염 자주 걸렸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네. 저 몇 명 잡았어요. 강수 척추 몇 명 잡았어요. 예. 왜냐면 제가 좀 강수 척추염 이 라인 내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잘 알거든요. 제가 강직성 척추염 이런 라인의 그 계통의 병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이분들의 맨날 병원 가면 강제 척추암 환자분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잘 알아. 예, 되게 잘 아는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찍어냈어요. 예, 저는 뭐 강제 척추암은 아닙니다. 뭐 인자만 다 가지고 있고 좀 비슷한 계통의 좀 병을 좀 앓고 있어가지고 뭐 앓고 있다기보다는 뭐 좀 뭐 그런 계통들이에요. 네, 예, 건강합니다. 매우 건강해요. 제가 매우 건강합니다. 예, 눈 빼고는 매우 건강해요. 예, 눈만 좀 안 좋고, 눈만 안 좋고, 눈 빼고는 정말 건강해요. 예,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렇지, 다른 데는 다 건강합니다. 네. 어, 방지성 척추염 환자분들 중에 이제 포인트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이거 좀 찍어내 주시면 그분의 삶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시간 나니까 조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강성 척추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활동성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활동성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강성 척추염에 그냥 이제 일반 상식, 그러니까 좀 진료 상식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당뇨 척추염이 이제 활동성이 강한 나이가 있고요. 활동성이 약한 나이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똑같아요. 류마티스도 활동성이 강한 나이가 있고 활동성이 약한 나이가 있어요. 활동성이 강한 나이는 강세 척추염 같은 경우 활동성이 강한 나이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에요. 이때는 활동성이 엄청 강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잡아서 면역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서요, 40대에 강수 척추염이 발견이 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활동성이 엄청 약해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면 거의 강성 척추염의 활동력이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네. 거의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강성 척추염 있으면 보통 천장관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네. 천장관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어, 네, 천장관절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쭉 위아래로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 예, 뭐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천장관절, 요추, 흉추, 경추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예, 또 하나가 천장관절, 고관절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두 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강수 척추 환자분들이 그렇죠? 특징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앉았으면 허리가 아파. 엉덩이 허리가 아파. 1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서는 진짜 한 20시간씩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플 수가 없어요. 예, 예, 허리가 아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10대 후반인데 20대 초반에, 그쵸? 오래 앉았으면 허리가 아프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프다. 그럼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플 수가 없어요. 예, 아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여요. 오래 앉았으면 아프다? 아침에 아프다. 뭡니까? 관절염 증상이잖아요. 후관절, 뭐 이런 관절의 증상인데, 그러니까 50대가 하는 말들이거든요. 50대가 하는 말들. 아, 오래 앉았으면 허리가 아파갖고, 거의 막 스트레칭 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막 뻐근하고 아프다. 이런 거는 진짜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말하는 걸 갖다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이렇게 하면 또 그렇고요. 의심을 해야 되고 또 강수 척추염이 초반에 MRI도 잘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MRI가 발견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 또 설명을 좀 더 원장님들의 진료 상식을 위해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강수 척추염 같은 경우에 천장관절에서 시작이 되죠. 천장관절 포인트입니다. 천장관절. 네, 천장관절이 포인트고, 네. 그 다음에 천장관절이 이제 포인트고, 여기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래 앉아있으면 아프다, 아침에 아프다, 이런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강수축춤 환자분들이 포도막염이 자주 걸려요. 예, 포도막염 자주 걸리고요. 그 다음에 대장이 안 좋습니다.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후중구 조명량에 물이 잘 찹니다. 그래서 그 유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HLA B27. 이거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강성 척추염 있는 분들이 요 검사를 해요. HLA B27. 요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 이거 뭐 내가 뭐 들어봤다 어디서. HLA B27. 이거 뭐 국가 요 시험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어, 유전 인자예요. 예, 유전 인자입니다. 그래서 HLA A 1부터 100까지가 있고 HLA B 1부터 100까지가 있고 HLA C 1부터 100까지가 있고 뭐 다 있어요. LHB27은 뭐냐? 이 유전자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북방계 민족이라는 겁니다. 예, 북방계 민족의 유전 인자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거 꼭 아셔야 될 게 이게 나쁜 인자가 아니에요. 네, 이거 나쁜 인자가 아닙니다. LAB27 유전자가 이런 사람들이 강성 척추염이라든지 류마티스가 잘 걸려요. 강제수 척추염이라든지 류마티스 있는 분들이 LHB27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LHB27 유전자는 북방계 민족이랍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사람들은 50%가 요 HLA-B27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흑인들 있죠. 흑인들은 없습니다. LHB27 없어요. 남방계 민족들은 없어요. 예. 이거 유전자는 뭐냐면 그냥 북방계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나쁜 유전자니까 이게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게 독감이 잘 안 걸려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독감이 잘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매독이 엄청 안 걸립니다. 예, 매독이 안 걸려. 이건 뭐 되게 잘 아세요. 뭐 되게 뭐 논문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독감 잘 안 걸리고 매도 잘 안 걸려. 이 유전자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그죠. 매독 잘 안 걸리냐고 물어볼 수 없죠. 환자한테 가서 독감 잘 안 걸려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도 최근에 뭐 매독 걸린 적이 있으세요? 이런 말은 못 하겠죠. 네. 그다음에 장이 안 좋아요. 네. 장이 안 좋습니다. 장이 안 좋아요. 아무래도 뭐 천장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비슷비슷하게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강시척추염 포인트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활동성이 강해서 이런 사람들은 약간 의심이 되면 무조건 검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뢰했을 때 MRI로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임상적 특징 뭐예요? 아침에 허리가 아프다? 오래 앉았으면 허리가 아프다. 의심해야 되고요. 포도막염 잘 걸렸나? 아킬레스 건염이 잘 생겼나? 그 다음에 유전인자 검사했을 때 LHB27 요거 나오면
나온다고 해서 강수척춤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나쁜 유전자 아닙니다. 그냥 유전자의 하나예요. 원장님 중에서도 가진 사람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원장님들의 상식을 위해서, 네, 상식을 위해서 그냥 이제 얘기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강수척춤 환자분들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40대 넘어가면 활동성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 그쵸. 이렇게 막, 예, 나중에 진행되면 이게 고개도 못 돌리잖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사람. 안 움직이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어, 후종구 조명락. 네.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쭉 있고. 이게 이제 후종구 조명락. 네, 후종구 조명락. 네. 주로 아킬레스 건염이 있거나, 아니면 지방 조직이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통풍, 뭐 강수족증 이런 것 때문에 해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포인트, 생리적으로 이렇게 물이 좀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아킬레스건을 뚫고 약침을 놓으시면 돼요. 예. 아킬레스건을 뚫고 약침 놓으시면 되는데, 30게이지 약침 가지고는 괜찮습니다. 예. 27게이지 이런 거는 조금, 예, 저는 절대 이제 추천하지 않고요. 30게이지는 환자분들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예. 후중구 조맥락, 다량의 프로이드. 이렇게 표층 부분에 이렇게 또 차이는 경우, 이거는 주로 마찰. 아킬레스건 위에 마찰, 마찰. 예, 마찰 때문에 생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슬리퍼 신고 나면 나아져요. 예, 그다음에 가끔씩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뒤꿈치 아킬레스건 쪽이 좀 아프다고 했는데 아킬레스건 쪽이 좀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만져봤는데 아킬레스건이 아니고 이 앞쪽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앞쪽이. 네. 지방 조직의 염증입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의 염증은 뭐냐면 지방 조직의 염증이 있으면 좀 고에코가 나타나요. 또 고에코가 보시면 예, 이게 이제 정상 건측이고요. 이게 이제 환측인데 어때요? 훨씬 더 지방 조직이 고에코로 나타나서 부어 있죠. 고에코로 나타나서 부어 이게 이제 지방 조직 염증입니다.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음. 뭐 치료는 뭐 솔직히 이거 뭐 그냥 염증이죠. 예, 염증이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약침 놓고 부항 치료하면 나아지는데, 그래도 원장님들이 이런 병이 있구나라는 거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제 근육 하겠습니다. 네, 근육에는 그 유명한 이제 어, 기복근, 원이브, 3분의 1 파열, 테니스 레그라는 병이 있죠. 네, 그래서 또 질문하셨네. 네. 심층 종골 후면에 조명락염은 아킬레스건 뚫고 놓는 경우랑 옆에서 피해서 넘는 경우가 차이가 있나요? 제가 실습 때도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이렇게 놓으면 바늘 끝을 찾기가 좀 편해요.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아킬레스건을 이렇게 뚫으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가다 보니까 바늘 끝을 찾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뚫잖아요? 바늘 끝을 찾기가 엄청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조변전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종골 후면 조면에 아킬레스건을 뚫고 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늘이 움직이고 바늘이 움직이는 장면도 보고 바늘 끝을 확인을 하기가 편한데요. 근데 이렇게 뚫어서 들어가면요. 네, 이렇게 뚫어서 들어가면 바늘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면왕염에 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초고수, 완전 그 초음파와 약침과의 모라이체 이런 분들이나 그렇게 놓지, 어, 그 정도가 아닌 분들은 그렇게 못 놔요. 네. 그러니까 초음파와 약침이 모라이체가 돼서 그냥 눈을 감아도 놓을 수 있는 정도다 하면 충분히 놓을 수 있는데, 원장님이 그 정도의 이제 그 초음파력이 아니면 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네.
놀 수는 있어요. 놀 수는 있는데 엄청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젓가락질로 머리카락 잡는 느낌이에요. 네. 젓가락질 잘하시면 머리카락 하나하나 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 중에서도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카락 하나 잡기 쉽진 않잖아요. 네. 근데 워낙 젓가락질 잘하는 분들은 잡아내잖아요. 네. 또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좀 물어봐 주세요. 이제 테니스 레그라는 병이 있는데 피부과 원이부 3분의 1 파열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거의 뭐 근육 파열, 종아리 쪽 파열이면 거의 이겁니다. 거의 뭐 95% 이상이 이제 테니스 레그고요. 네. 그래서 뭐 장단지 근육 좌상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1도 손상, 2도 손상, 3도 손상이 있는데 네. 네. 테니스 레그 같은 경우에 뭐 0도 손상은 종아리가 불편해. 다치고 나서 종아리가 이렇게 좀 불편한데? 어, 아프고, 그, 뭔가 종아리 비복근 원위부 3분의 1이라든지 종아리가 좀 아프거나 좀 통증이 있어. 근데 초음파 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이제 0도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초음파 영상에서는 안 보인다고 하지만 이 사람 아픈긴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침을 나중에 놔줘야 되겠죠. 예, 약침. 그래서 뭐 비복근 표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레이드 1. 네,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상 좀 부어 있습니다. 네, 좀 부어 있고 좀 저의 코로 좀 부어 있어요. 어, 뭐 뚜렷한 출혈, 무에코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좀 저의 코로 부어 있는 게 이제 그레이드 1. 네. 근데 그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출혈이 있죠. 뚜렷한 손상, 출혈이 정확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비복근이 말려 들어가요. 네, 말려 들어갑니다. 네. 말려 들어가고 그다음에 만성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열 후유증으로 이렇게 딱딱해진 근육 내 흉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보통 이제 피복근 원위부 3분의 1을 보시면 비복근이 있고 가자밀근이 있는데 이 변연이 날카로워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워요. 근데 손상을 입으면 이 날카로운 부분이 약간 둔화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 피가 조금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날카로워야 되는 게 어때요? 이 부분 어때요? 이렇게 날카롭지 않고 뭔가가 뭉퉁하면서 약간의 저해코가 나오는 거죠. 예. 뚜렷한 무해코는 없죠. 뚜렷한 무해코는 아니죠. 뚜렷한 무해코. 출혈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때요? 약간의 좀 이렇게 날카로워야 되는데 이 미세한 아니 선형의 고위코가 쭉쭉쭉 이렇게 선형의 고위코가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나오다가 말죠. 이렇게 말려 있죠. 변연이 동그라면서 뭔가가 흐려져 있고 이 에코가 이렇게 좀 흐려져 있고 선형에 이렇게 에코들이 사라지잖아요. 이 선형의 에코들이 사라지고 약간 저 에코로 뭉뚱해지죠. 뭉뚱해지고 선형의 에코들이 사라져 있고 저 에코. 예. 이런 게 이제 그레이드 1이죠. 네. 요런 거도 이제 비복근이 어때? 이게 어떤 원장이 몰렸는데, 비복근하고 이제 가자밀근 봤는데, 여기가 다치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기가 다친 거. 이게 크게 다친 거, 이렇게. 예. 근육이 이렇게 저했고, 이게 이제 비복근이에요. 여기까지가 비복근. 비복근이 뭐냐? 이게 비복근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이게 비복근이야. 이 아래가 이제 가자밀근이고. 그래서 이게 비복근이 아니에요. 이게 비복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다친 거예요. 다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 코를 이렇게 많이 부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도 1.5 정도. 뚜렷한 뭐 출혈이 엄청 심하게 보이진 않지만, 출혈이 엄청 심하게 뚜렷한 무에코 이런 건 아니지만, 저의 코로 부어 있고, 전체 부어 있고, 그다음에 범위가 너무 크죠. 그래서 1.5, 그래도 1.5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출혈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 그레이드 2죠. 네, 그레이드 2. 음.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2 이런 분들은 나중에 봐봐요. 이거 좀 오래 갑니다. 언제 이게 치료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예,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거의 매일 주 3, 4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치료 잘 안 하면 이렇게 금방 좋아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에코르 출혈 부분 보이시죠? 근데 나중 되니까 어때요? 뭐 좋아지긴 좋아지게 뭐 엄청 뚜렷하지 않죠. 이렇게 가다 보면 딱딱한 흉터가 이렇게 져집니다. 딱딱한 흉터가 이렇게 보시면 딱딱한 흉터가 이렇게 이렇게 좀 보여요. 이렇게 딱딱한 흉터 보시면 어때요? 피복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형이 가자믹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어때요? 약간 뭐 근육과 근육 사이에 뭔가 다른 조직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지방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지방종이 아니고 예, 그쵸. 예전에 이제 파열된 흉터입니다. 딱딱해요. 그래서 실제로 만져보면 아무드처럼 딱딱하게 만져집니다. 네. 이렇게 파열이 심한 경우는 거의 뭐 3도죠. 네, 3도. 심하죠. 네. 시간 지나면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출혈.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음. 일단 검사는 뭐 이제 뭐 근력 검사 뭐 하고 이제 압통 검사를 하고요. 나 바로 이제 초음파로 봅니다. 네, 초음파를 이렇게 보고 치료는 뭐 많이 부어 있어요. 막 많이 초기에 뭐 많이 부어 있다. 그럼 이제 붓기를 좀 잡아줘야 되니까 아이스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냐면 회복을 좀 도와야 되니까 혈류량 증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핫팩. 그래서 초기에 많이 부어 있더라도 단순 아이스가 아니고 아이스, 핫, 아이스, 핫 번갈아 가면서 나중에 이제 한 붓기가 좀 빠지면 핫 위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ICT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약침 중에 V라는 약침이 효과가 있어요. 네. V라는 약침이 되게 이제 약침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효과 있는 약침을 이 약침은 정말 효과가 있다. 예. 봉침, SBV 효과 있죠. 네. 오공 약침, 이 약침 액 자체가 효과가 있습니다. 뭐 자거 이런 것도 뭐 약액 자체가 효과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약침들이 효과 있는 약침 V라든지 N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주기염 약침 이런 거는 그렇죠. 어, 좀 약침 자체가 효과가 있어요. 침 자체가 효과가 있어요. 네. 그 V약침도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V약침은 어떤 효과가 있냐? 좀 그 혈종이 좀 안 생기게 해요. 예. 혈종을 안 생기게 합니다. 이게 딱딱한 혈종을 안 생기게 해요. 그래서 딱딱해진 혈종도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혈종을 좀 안 생기게 해요. V가. 그래서 V약침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혈종이라든지 이런 것때 V약침 같은 것도 종종 써요. 그다음에 가장 효과가 좋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 여기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제가 이게 이제 원장님들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어, 봉침을 갖다가 엄청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도 다 테스트 다 해봤어요. 네, 다 테스트 해봤는데 어, 회전계 파열, 예,
그쵸? 그다음에 근육 파열에 가장 효과 있는 약침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물어볼게요. 가장 제가 딱 했을 때, 이거는 정말 드라마틱 약침 자체가 너무 효과가 좋아. 좋아지는 게 확확 보여. 회전기 파열. 그다음에 근육 파열에 가장 효과 있는 약침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해봤는데 효과 있는 약침. 가장 효과 있는 약침.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월등히 효과가 있어요. 탁월합니다. 어떤 거겠어요? 통원이 뭐죠? 통원이? 제가 잘 몰랐습니다. 통원이 뭐죠? 통원 약침이 있나요? 자기야, 통원이란 약침은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잘 몰라요. 봉침이 가장 효과 좋아요. 이거는 뭐, 너무 효과가 좋아. 그냥 회복이 엄청 빨라요. 봉침이. 봉침이 안에다 주입하면 정말 효과 좋아요. 음,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못해요. 예,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해요.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사고 나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10명 중에 한 명은 사고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사고 날 것 같은 건 절대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봉침이 가장 효과가 좋은데 무서워서 못해요. 무서워서. 50은 아니에요. 50은 아니에요. 그리고 50도 무서워요. 50도 소민, 그러니까 좀 체격이 약한 소민들 같은 경우에 눈 돌아갑니다. 어지러워가지고. 눈 돌아가는 분도 꽤 봤어요. 50 약침 맞으면서. 좀 무섭더라고. 저 50 약침 좀 무섭던데. 한 번도 그런 경우 없었어요. 50 쓰면서 환자 이렇게 좀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 못 봤어요? 가려워했어요. 태반 약침은, 아니, 봉침이 워낙 효과가 좋아요. 네. 제가, 제가 이제,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한번 다 뿌려보는 거예요. 한번, 임상할 때 다 뿌려봤어요. 이렇게, 오늘 하루는 이걸로 다 해보자. 오늘 하루는 봉침의 날이야. 그래서 봉침만 다 놔봐. 네. 오늘 하루는 뭐 일주일간, 뭐, 일주일간은 오공약침은 다 놔봐. 네, 이렇게 다 해봤어요. 네. 저는 좀 환자를 좀 많이 봐가지고, 환자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다 해봤어요. 네. 뭐 약도 저는 뭐 임삼탐색이라는 처방에 있는 약 다 써봤거든요. 예, 이게 다 써보니까 아 감이 오더라고. 어떤 처방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의 최대 장점이 다 써봤습니다. 다 써봤어요. 네, 다 해봤어. 무작위로 다 한 번씩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떤 게 효과가 좋은지가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원장님 중에서 어, 되게 저보고 이렇게 되게 천재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재가 아니고 제 실험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갖다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경험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봉침은 내가 대학병원 1분 거리 안에 있다. 그럼 이제 봉침 써도 돼요. 응급실 1분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근데 내가 있는 한의원이 이제 응급실하고 좀 멀다. 그러면 조금 네. 그렇죠. 네. 권장하지 않아요. 제가. 네. 효과는 좋은데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첫 주는 매일마다 내원하고요. 네, 2주부터는 주 3회. 예, 2주에 다시 한번 진료하고, 혈종이 좀 뭐, 그레이드가 뭐, 0은 뭐, 그레이드 0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번 만에 또 좋아지지만, 그레이드 3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6개월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바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요것도, 어, 그쵸. 이렇게 근육 파열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누가 탁 때리는 느낌 들었다. 네, 누가 탁 치는 느낌 들었다. 네, 이런 게 거의 뭐 뚝 치는 느낌 들었다. 뚝 하는 느낌 들었다. 이거 거의 파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약심 쫙 들어가죠? 약심 쫙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쫙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음, 여기 건측은 어때요? 날카롭죠? 변연이 날카롭죠? 어때요? 날카로운데 여기가 뭔가 보이죠? 날카로운데 없죠? 여기가 뭔가 보이죠? 저에크로 뭔가 보이지? 예, 그레이드 1. 그래서 이 부분의 약체입니다. 이 부분에 쫙 약체 쫙 들어가죠. 네. 쫙 퍼지는 거 보면 출혈 부분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출혈이 되게 심하죠. 네, 좀 근육도 말려 들어가고 출혈이 심하죠. 3도. 이건 뭐 6개월, 심지어 6개월 정도. 네. 네, 3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네, 허공에 뿌리듯이 이렇게 뿌린 느낌. 네, 쫙. 네. 그다음에 신경하겠습니다. 이거 족근간 증후에 오는 거. 족근간 증후군, 그다음에 신경종, 몰턴 뉴로마. 네. 그다음에 이제 푸트랍. 네, 조카수인데요. 네, 족근간 증후군은 주로 여기에서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관이 있다면 족근관이 있죠. 네, 여기에서 보시면 내거가 있고요. 내거 바로 옆에 후경골 건이 지나가요. 다시 이게 내거입니다. 네, 이게 내거고요. 네, 이게 내거고 뒤에 이제 후경골 건이 지나가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네, 지구근이 또 지나가고요. 지구근이 또 지나가고 그 옆에 후경구 신경이 또 지나가요. 네. 또 그 근처에 이제 무지굴근이 또 지나가고요. 네. 해서 이 뭐 그쵸? 무지굴근하고 이제 지구근 사이에 있는 게 후경구 신경이고요. 이게 뭐 지방종, 결절종, 골극, 관절의 골극에서 이렇게 눌려서 저린 게 이제 족근간 증후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백바다, 뭐 저림이나 통증, 보통 이제 골격이라든지 결절증 때문에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뉴로마. 아, 뉴로마인데 그 몰턴 뉴로마라고도 하죠. 네, 몰턴 뉴로마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신경 외막종이에요. 네,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신경 외막의 종양입니다. 신경 외막 종양.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뭐 1년에 1, 2mm씩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수술해야죠. 1년에 막 1, 2mm씩 커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진행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수술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관리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어 유로마라고 해서 이제 신경 안에 종양이 아니고요. 신경 외막에서 생기는 이제 종양입니다. 근데 이게 신경이 부풀어지다 보니까 신경이 커지잖아요. 부풀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눌림이 잘 발생이 돼서 예,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불편한, 저림, 찌릿찌릿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 다음에 조카수가 있어요. 조카수. 조카수가 이렇게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조카수가 많이 생기냐. 이거 뭐 거의 뭐 루틴이야. 어, 고구마 캐거나
조개 캐다가 조카수가 많이 돼요. 아니, 물론, 디스크에 의해서, 디스크가 터지거나, 뭐, 디스크에 의해서 아니면 협착증이 심한 분들이 풋드랍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게 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뭐, 약침으로 이렇게 쉽게 낫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 제외하고, 보통 이제 장화를 신는 경우가 있는데, 장화가, 그렇죠. 이렇게 좀, 여기 위에까지, 무릎 위에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저 좌골신경이 가죠. 네, 좌골신경이 쭉 내려가고 나서 경고신경과 비고신경이 나뉩니다. 좌골신경이 쭉 내려가는데 대퇴부, 원위부 3분의 1에서, 봐봐요. 좌골신경이 쭉 내려가다 원위부 3분의 1에서 경고신경과 비고신경이 나뉘어요. 예, 이제 비고신경이 나뉘죠. 이게 총비고신경이라고 하죠. 이게 또, 신비고신경과 천비고신경은 나는데, 신비고신경이 운동신경입니다. 그래서 뭐 해박적으로 뭐 아시면 좋으지만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제 그냥 공식만 아시면 되는데 이제 그 무릎 뒤오금 바깥쪽 부분에 눌려가지고 총비고신경이라든지 신비고신경, 운동신경 이게 눌려가지고 생기는 게 풋드랍이고요. 주로 장화를 신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쪼그려 앉다가 보니까 이 비고신경이 눌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목이 긴 장아 있잖아요. 목이 긴 장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쪼그려 앉다 보면 비고신경에 눌려가지고 일어나면 족가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시간 지나면 좋아져요. 네. 보통 이것도 아셔야 돼요. 네. 어, 신경이 이렇게 눌렸죠. 신경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 네. 신경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 신경염증이 생깁니다. 네. 신경을 주변에 싸고 있는 이제 네. 신경초에 이게 염증이 생기는 거죠. 신경초.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초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신경이 이렇게 도약전도 하잖아요. 이렇게 도약전도 점프. 서울 우리 KTX처럼 모든 역마다 서는 게 아니고 서울, 광명, 오송, 뭐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쭉쭉쭉 찍고 가잖아요. 네. 신경은 도약전도기 때문에 신경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신경초를 이렇게 건너서 가거든요. 네, 신경초에 염증이 생기고 보니까 주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보통 하루에 0.1mm씩 회복이 됩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하루에 0.1mm씩 회복이 돼요. 그럼 보자고요. 한 요 정도 눌렸어요. 한 2cm 정도 눌렸어. 2cm 정도 눌렸어. 2cm 정도 눌렸어. 그래서 2cm 정도 염증이 생겼어. 그럼 얼마 만에 회복이 돼요? 3주. 3주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3주부터. 그럼 예를 들면 한 1.5cm 눌렸어요. 1.5cm 눌렸어. 예. 술 한번 얘기 한번 해요. 보통 이제 요고신경, 요고신경 이제 리스토랍이라고 하죠. 요고신경 같은 경우 이렇게 의자에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생기거든요. 네, 의자에서 많이 걸려가지고 생겨서 보통 이제 요고신경 같은 경우는 1.5cm 정도? 대부분 다 1.5c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임상을 해봐서 보니까 요 정도 의자에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자고 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팔도 못 들고 이렇게 못 드는 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한 보름 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한 30일에서 45일 후면 거의 다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풋드랍 오는 경우는 한 2cm, 한 2에서 2.5cm 정도 이렇게 눌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임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한 20일에서 한 뭐 늦으면 한 4주, 한 28일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한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공식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에서 눌렸는지라든지 뭐에 눌렸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렸는지를 역추적해야 돼요. 이게 초음파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눌려서 염증이 생긴 거 초음파로 신경이 눌린 게 그러니까 눌려가지고 염증 생긴 게 초음파로 안 보여요.
아마 원장님도 이렇게 조카수 환자분은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루에 0.1mm요. 하루에 1mm. 예, 1mm. 잘못 얘기했어요. 제, 잘못 말. 아,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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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cm, 1mm. 맞아요. 1mm. 아,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어, 조영기 원장님이 엄청 잘 얘기해 줬어요. 예.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 조영기 원장님이 잘 찾아내시네요. 제가 하는 말, 제가 뭔가 잘못 말하는 거를 잘 찾아내셔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떤 원장님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원장님 0.1mm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딱 정정이 됐네요. 1mm. 잘못 얘기했습니다. 0.1cm. 1mm. 예, 예, 잘못 얘기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어, 예, 잘못. 어, 어, 예. 외가가, 그쵸? 경골. 내거가 있고요. 후경골권이 지나갑니다. 네, 후경골권과 이제 굴근들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경골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눌린 게 이제 족근관 증후군이죠. 주로 이제 결조요종 지방종 골격에 의해서 눌리게 됩니다. 흔한 질환은 아니에요. 엄청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거가 있으면 네, 이렇게 내거가 있으면 이제 후경골권이고요. 이제 지구근이고 이렇게 이게 보이는 게 그쵸. 이게 이제 후경구신경이죠. 이게 눌린 거예요. 그래서 뭐 앞통 검사를 했더니 두드러기에서 이렇게 티내 쌓이는 보고 초음파로 뭔가 눌렸는지 보고 네, 네, 이런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네, 치료를 하죠.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골극 보이죠? 이렇게 골극 신경 눌렸죠? 보시면 신경이 쭉 가다가 이렇게 좁아져 있죠. 이 부분. 네, 골극도 이렇게 보이고 예, 이런 골극에서 마찰이에서 예, 눌리는 거죠. 그래서 약침은 요 사이, 이 사이 부분, 예, 골격 주변과 이런 사이 부분을 좀 버려놓는다. 방해한다는 느낌으로 좀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 서로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골격 주변에 놓든지, 약침은 골격 주변에 놓든지, 아니면 이 사이에다가 이 벌어지게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놓으시면 많이 호전돼요. 네. 어, 멀튼 누르마는, 예, 포인트. 뼈하고 뼈 사이에 근육이 있습니다. 네, 다시. 네. 뼈하고 뼈 사이에 이제 근육이 있고요. 근육 밑에 이렇게 네, 인대가 또 있고 인대 밑부분에 이제 예, 신경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 뉴로마가 이제 모이토 뉴로마죠. 그래서 침은 이렇게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모이토 뉴로마는 이게 뭐 초음파로 이렇게 쉽게 잘은 안 보이지만 네, 또 환자분들은 이제 뭐 발바닥에 뭐 저린 느낌, 막 걷다 보면 막 저리 찌릿찌릿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치료하는 거 좀 얘기해 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저의 코를 이렇게 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치료는 먼저 발을 구부려야 돼요. 발을 최대한 구부려 가지고요. 발을 최대한 구부려 가지고 네, 이 MP 관절을 확인합니다. 네, MP 관절을 좀 확인해 줘야 돼요. MP 관절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MP 관절을 이렇게 툭 튀어나온 MP 관절을 구분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부린 다음에 MP 관절을 확인해서 뼈를 이렇게 잘 모르시겠으면 마커를 좀 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 예, 이렇게 해서 마커를 딱 치시고요. 예, 그러고 나면 요렇게 이 사이에 이렇게 뼈 사이가 보이잖아요. 요 이제 근육, 예, 내재근이 보이잖아요. 네. 뼈하고 뼈 사이, 예, MP 관절, 뼈하고 뼈 사이, 요렇게 확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쭉 뼈하고 뼈를 확인한 다음에 쭉 일렬로 가서 요 홈 보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마커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놓으셔도 되고,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마커 안 하고 그냥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포인트. 왜냐하면 이 발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되게 심해요. 손은 그렇게 변형이 안 되는데 발은 변형이 심해서 우리 뭐 이목이라는 혈자리 되게 찾기 어렵잖아요. 사람마다 발이 변형이 있어서 맞습니다. 발이 변형이 좀 있다 보니까 MP 관절 찾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MP 관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이렇게 뭐 내재근 찾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내재근은 뚫고 들어가는 거라서 맨 처음에 이렇게 뼈를 이렇게 확인을 해요. 이렇게 뼈를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뼈 사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갈라져 있는 이 홈을 이렇게 찾아서 이 홈에다가 이렇게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홈에다가 침이라든지 약침을 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네. 음. 그래서 예, 이렇게 부항은 발바닥에 발바닥에 네. 끼안 빼는 건부항 발바닥에 어. 왜 여기다 하는지는 아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푸트락 같은 경우에는 비고신경 그러니까 발목의 병 그러니까 발이 안 들려지긴 안 들어지지만 발의 병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 뒤 오금 바깥쪽 외측 부분의 병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 라인을 이렇게 봉침 놓으면 돼. PPP로 이렇게 봉침이 가장 효과좋습니다. 예, PPP 라인으로 그 비고신경 라인 따라가지고 이렇게 봉침 놓으시면 효과가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낭종 시스트 교조정입니다. 그래서 뭐 발목 주변이나 발등이라든지 발가락 쪽에 이렇게 결조종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 결조종이 낭종이나 결조종이 관절하고 유리가 돼 있는지, 관절하고 소통이 돼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 보통 이제 시스트 갱글리 똑같은 거예요. 예,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시스트. 시스트는 약간 무성분이 더 많고, 갱글리온은 약간 더 찐득한 게 더 많다. 이런 포인트 뿐이지, 그게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뭐,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네. 뭐, 구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좀 더 크면 이제 시스트라고 하고, 좀 작은 거는 이제 갱글리온 시스트라고 하고, 막 이런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관절이라든지 뭐 건초에서 유리가 된 거예요. 큰 거는 이제 관절에서 유리가 된 건데, 포인트는 거기다가 약침을 놔야 될지, 우리는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고 약침을 놓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트냐, 뭐 갱글리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중요한 거는 뭐든 간에 관절하고 소통이 돼 있냐, 유리가 돼 있냐. 유리가 돼 있으면 약침 놓으시면 되고요. 유리가 안 돼 있으면, 소통이 돼 있으면 거기 약침 놓기가 좀 그래요. 네. 왜냐면 관절로 들어가니까. 뭐, 시스트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죠. 네.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누얼, 얇은 막에, 시스트 갱글레 똑같습니다. 얇은 막에, 내부 무에코, 얇은 막에 내부에 무에코, 그 다음에 후방 음향이 증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쭉 초음파가, 봐봐요. 초음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흡수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딴 데는 가면 갈수록 이런 데 흡수가 되니까 점점점 신호가 약해져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좀
세게끔, 강하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날 때는 어때요? 통과를 하니까 여기는 신호에 소실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유난히 더 밝게, 다른 데에 비해서 유난히 밝게 나오는 게 후방 음향 증강. 예, 포커스 엔핸스먼스라고 해가지고, 인핸스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증강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내부 이제 시스구나. 예, 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 이게 관절하고 소통이 돼 있는지, 예, 소통이 없었다. 소통이 안 된다. 예, 소통돼 있으면 약침 놓기가 그렇고요. 소통이 안 돼 있으면 약침 놓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약침은 뭐 오공 약침 되게 효과가 좋고요. 내부에 놓을 거면 네. 그다음에 뭐 N약침, 뭐 소염약침 이런 거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소통돼 있다 그러면 이제 한 23게이지로 뚫어가지고 짜버리면 돼요. 네, 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공약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세 번 만에 거의 다 없어져거든요. 네, 안에다 주입하면 두세 번 만에 없어지고요. 짜면 그날 없어지고요. 네, 구멍돌을 짜면 그날 없어지고 오공약침 넣으면 네, 한 두세 번 정도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뭐 결조종이 있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결조종 있으면 그 결조종의 원위부 부분이 약간 감각처와 외관상으로 푹 튀어나온 느낌, 불편감, 외관상의 불편감과 원위부의 저림감만 있을 뿐이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저림은 나머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틈경 이렇게 족배부에 이렇게 큰 예, 통증도 전혀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저림이라는 감각저하가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워낙 큰 게, 이 시스트가 있다 보니까 신경을 누르는 거죠.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저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쵸? 요거는 오공낙지 놓기가 너무 힘든데. 요거는 이제 오공, 이 정도의 크기면, 2.91, 2.0이면 오공약침을 놓으려면 한 30번 넣어야 돼. 30번? 한 0.3 정도? 한 30번 정도 넣어야지 좀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어요. 이거 정말 어려워. 이 정도 크기면 30번도 더 해야 될 거야. 3, 40번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 크기면, 예, 이 정도 크기잖아요. 이거 엄청 큰 크기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 50약층 보통 0.3 정도 넣거든요. 0.3? 0.3 정도 넣으니까 보통 이 정도 놓으려면 한 40번? 네, 40번 정도 시술을 해야 되는데 40번 정도 오기가 쉽지 않죠. 환자분들이. 네. 그래서 방법은 물을 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정도에 빼려면 이게 좀 찐득거리거든요. 찐득거려서 최소한 21게이지가 들어가야 돼요. 21게이지. 최소한 21게이지. 근데 21게이지로 안 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18게이지면 뽑힐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18게이지. 18게이지. 뿐만 하네요. 이 정도. 근데 이제 아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데 뽑는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예, 한방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사열이라든지 이런 뽑는 개념들은 있지만 네, 약침 뭐 주사기로 뽑는 개념은 이제 한방에서는 많이 없는 개념이라서 네, 저는 이제 추천하진 않고요. 네, 오공약침 40회 18게이지로 한 다음에 짜야 돼요. 쭉 짜줘야 됩니다. 손으로 쭉 짜줘야 돼요. 그냥 예, 쭉 짜주든지 18게이지로 구멍 뚫나 쭉 짜준다든지 주사기로 빼내면 잘 안 뽑혀요. 이게 찐득거려가지고 이게 워낙 젤리 같은 형태라서 찐득거려서 잘 안 빠지 잘 그러니까 생각대로 이렇게 안 빠져요.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주사기 잘 안 빠져.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봐가지고
예, 그 느낌 압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 발목을 봤더니, 뭐야? 여기 후중구 조면락염인가? 후중구 조면락염이 여기에 병이죠. 여기에 이렇게 불이 차 있는 게 이제 후중구 조면락인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시스트예요, 시스트. 요것도 이제 뭐 관절에서 유리가 된 거겠죠. 네, 이것도 시스트입니다, 시스트입니다. 얇은 막, 시누얼, 후방 무에코, 얇은 막에 그러니까 무에코, 얇은 막에 언에코, 내부에 언에코, 그다음 후방 음명이 진강이 돼 있죠. 네, 전형적인 시스트.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외형적으로 모르고 뭐 신경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림이라든지 이런 게 유발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장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성장통이 있는 경우에 또 심어병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성장통 종골 쪽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경우 심어병. 그래서 아킬레스건 부착 부분에 성장판에 통증. 그다음에 족저근막 쪽에 있는 그 성장판 있는 부분에 통증. 이것도 다 네, 성장판 주변에 있는 통증이고 이거 심어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통 있는 애들 중에 대부분 뭐 힘줄이라든지 근육의 병이지만 가끔씩 이렇게 성장판 쪽에 예, 성장판 쪽에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판 보면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가 이렇게 연골이 있잖아요. 무에코 연골. 이게 이제 성장판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통증이 있고 부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심어병이라서 요 뭐 힘줄 표면이라든지 요 주변에 이렇게 약침을 놔서 네, 좀 보강을 시키면 좀 많이 좋아집니다. 네, 이런 병이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족부는 다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아우, 족부를 했는데 좀 도움은 좀 많이 되셨나요? 좀 정리하는데 좀 도움을 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족부까지 하고 다음에는 손가락 부분이에요. 손가락 부분. 네. 그래서 개념 잡을 때 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이 있다. 아까 류마티스 통풍 강식 병원 말고 초음파로는 감별이 어렵나요? 그러니까 조은기 원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류마티스 통풍 강시척춤 세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통풍 강시척 이 세 가지를 감별입니까? 그러니까 마찰에 의한 거는 그 사람들 있죠. 마찰의 특성이 있죠. 어, 직업병. 예. 이유 없이는 그냥 진짜 이유 없이. 어, 뭐 신발도 이렇게 불편한 신발도 안 신고 그다음에 뭐 양반다리 하는 이런 직업도 아니고 마찰에 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또 생기는 거고요. 류마티스는 또 나이가 있잖아요. 예. 여성에게 많고 젊은 나이. 그다음에 통풍은 아시잖아요. 네. 그뭐 40대 아저씨 술 많이 마시고 고기 많이 좋아하는 아저씨. 강쇼초염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남자애. 예. 나이대하고 좀 특징적인 게 좀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병원 검사가 중요한 게 그 활동성이 강한 사람들, 류마티스도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방 치료하면 돼요. 류마티스도 활동성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가 다 똑같은 류마티스가 아니에요. 류마티스도 활동성이 엄청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엄청 활동성이 강해서 그냥 뭐 한 1년 만에 그냥 뼈하고 연골이 싹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활동성이 약한 사람들은 이거 퇴행성 관절이야 류마티스 관절이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천천히 되고 시나브로.
천천히 시나브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잘 몰라요. 그리고 확확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약도 엔세이드 써요. 루마티스 환자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스테로이드 면역 막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요. 약한 사람들은 뭐 그렇죠. 엔세이드 씁니다. 엔세이드. 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한약계통 써도 돼요. 예. 류마티즈 약한 분들은 한약계통 써도 됩니다. 그리고 강성 척추염도 심한 사람들은 예, 면역 치료를 해야 되지만 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한방 치료하면 돼요. 음. 그래서 제가 병원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말 활동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그 병원 검사 받고 면역 치료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완전 뼈하고 관절이 싹 망가집니다. 그리고 통풍 같은 경우에도 엄청 심한 사람이 있어요. 막 울퉁불퉁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 진짜 힘들죠. 그렇지 않고 뭐 음식으로도 조절하고 가끔씩 뭐 한 뭐 5년에 한 번씩 걸리는 사람들은 그냥 한방 치료하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흡드라 비거식이 압박 부위는 초음파로 차서 예, 좀 찾기 어렵죠. 초음파로 찾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압박 부위는 찾을 수 있는데 이 초음파로 병변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뭐 골격에 의하거나 그죠. 골격에 의해서 눌려서 이렇게 신경이 좁아지는 경우라든지 뭐 겨드랑이에서 좁아지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초음파로 딱 보이는데 그 아까 이제 신경이 염증으로 신경초가 이렇게 좀 염증이 생겨가지고 드라보는 경우는 그거는 초음파로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압박 부위는 볼 수는 있는데 그 부분 짐작되는 부분은 보이긴 하지만 그게 초음파로 병변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풋드랍 환자가 오면 나한테 계속 안 받아, 잘.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예.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나으니까 저 병원, 이 병원, 큰 병원 왔다 갔다 하거든.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예. 아, 그렇죠. 예. 짐작가는 비교 라인에다가 촉지는 아니고 그 비교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교 라인으로 이렇게 봉침을 갖다가 뭐,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볼록볼록 뿌리다 보면, 예. 아니, 그게 어려워요. 저는 푸드랍은 어렵더라고. 매일 보기 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푸드랍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육안으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육안적으로 너무 이렇게 못 고르니까, 야, 저기 병원 가봐라. 야, 왜 거기 계속 다녀? 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 푸드랍은 정말 낫긴 낫는 병인데, 제가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병원 막 돌아다니다 나한테 온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끝까지 치료하지, 네. 처음에 온 사람들은, 에,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그거지. 그 사람한테 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죠. 네. 기적을 보여준다든지. 네. 오늘, 어, 어떻게 하셨어요? 무조건 환기 대용량이에요. 환기 대용량입니다. 네. 어, 환기가, 아니, 제가 뭐, 약진 시간에 이제 환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데, 그, 황, 황황이라는 분이 계세요. 중국에. 그 10대 중류유방 쓰신 분인데, 황황, 중, 맞죠? 제가, 황황 맞죠? 그분이, 맞아요. 그분 친구가, 그분 친구가, 당뇨병성 신경병이라든지, 어, 이런 신경병에 좀 잘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 몇 그램 쓰는 줄 아세요? 하루 400g 씁니다. 하루 400g을 써. 그래야 효과 있대.
근데 원장님도 하루 400g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20g 정도 쓰거든요. 20g 정도. 20g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말초의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 환기가 군약이에요. 환기가 쥐약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양한호탄 같은 경우도 환기가 이제 쥐약이 돼서 이렇게 쓰는 약이에요. 그래서 환기를 대용량으로 씁니다. 네. 효과 좋아요. 예, 맞아요. 그분 같아요. 예.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박 원장님은 되게 잘하시는데, 중국 책 잘하시는데요? 음, 되게 중국 잘하시네요. 예, 아마 그거 같은데. 저도 이렇게 그때 언뜻 들은 거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중국 분들이 진짜 대용량으로 많이 써요. 예, 그래야지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대용량을 쓰진 않아 왔어요. 예. 뭐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대용량은 써보진 못했습니다. 뭐 나중에 이거 내용은 뭐 처방의 내용은 뭐 나중에 이제 뭐 처방 강의 때도 하는 거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얼른 쉬세요, 원장님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얼른 나가세요. 네.